오늘 통일 토크쇼 통일은 과정이다 라는 제목을 갖고 이곳 성남시에서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성남 시민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빛내주신 성남시 의원님들, 성남시 남북교류추진위원회 위원님들, 주요 시민단체 대표님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통일 토크쇼를 후원하고 직접 토론에 참여해 주실 이재명 성남시장님께 감사드리며 경의를 표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시장님은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불굴의 용기와 도전 정신으로 큰 꿈을 키워 오셨고 성남시를 수도권에서 가장 앞서가는 도시로 발전시킨 탁월하신 지도자이십니다. 이제 더 큰 꿈에 도전하신다고 하니 좋은 결과가 있기를 기대해 마지 않습니다. 오늘의 이 통일 토크쇼에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 문제를 누구보다 치열하게 고민하셨던 세 분의 전직 통일부 장관이 참석하십니다. 김대중, 노무현 두 정부에 걸쳐서 통일부 장관을 역임하신 정세현 장관님, 그리고 한국의 뛰어난 외교적 성과로 평가받는 9.19 공동성명을 만드는 데 기여하신 이종섭 장관님, 지금은 경기도 교육감으로 계시는 14 남북 정상회담의 주역이신 이재정 장관님입니다. 이 세 분들께 미리 깊은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입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동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단 상태에서는 승패의 게임 유혹에서 헤어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민족의 이익에 반해서 강대국에 이용당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항상 반목과 갈등, 긴장과 군비 경쟁, 그리고 군사적 충돌과 전쟁의 위험이 도사리게 되며 민족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통일을 일으켜야만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 발전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통일은 오늘에 사는 우리의 지상 과제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떻게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루속히 통일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서도 민족의 공동 멸망을 초래할 전쟁은 통일의 방도가 될 수 없죠. 6.25 전쟁은 통일도 평화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6.25는 전쟁으로는 통일을 이룩할 수 없다는 뼈저린 교훈을 남겼습니다. 전쟁은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최근 흡수 통일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흡수 통일은 북한이 국변 사태로 조만간 붕괴될 것이며 이때 군사 개입을 통해서 통일한다는 것인데 과연 실현 가능성이 있을까요? 북한이 곧 붕괴될 것이라는 북한 붕괴 임박론이 3번 대도했습니다. 동서냉전이 끝나던 시기에 동국 공산권이 전부 무너져 갈 때 북한도 저렇게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또 북한의 독재자 김일성만 죽으면은 북한은 붕괴될 것이다. 그런데 실제 김일성이 1994년에 사망했습니다.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건강 상태가 악화될 때 당시 정부는 곧
북한에서 국변 사태가 일어나고 북한이 붕괴할 것이다 했었는데 이 세 경우 모두 희망상항에 불과한 오판이었습니다. 지금도 북한이 붕괴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북한이 그렇게 쉽게 붕괴될 것 같지 않습니다. 설사 정권이나 체제가 붕괴된다 하더라도 국가가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구나 군사 개입 시에는 국제 세력이 개입하는 전쟁으로 번질 위험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흡수 통일은 대박이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엄청난 부담이자 재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흡수 통일론을 경계해야만 할 것입니다. 가장 바람직한 통일 방안은 평화 통일뿐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통한 점진적 평화 통일만이 한반도의 평화와 민족의 번영 발전을 보장한 유일한 방도인 것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 통일이 허용되지 않는 국내외 정세 속에서 어떻게 평화 통일을 이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분단된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평화적으로 통일된 나라가 독일입니다. 그래서 독일 통일과 그리고 최근 중국 대만 관계의 사례에서 어떤 힌트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서독은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한 20여 년 동안 일관성 있게 동서독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면서 통일은 되지 않았지만은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법적 통일이 아니라 통일은 안 됐지만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입니다. 동독을 고립화하는 정책을 버리고 평화공존하며 민족 동질성 유지에 최우선 목표를 둔 접촉을 통한 변화를 추구하는 동방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서독은 동독에 매년 32억 달러 규모의 대대적인 경제 지원을 제공하며 매년 수백만 명의 동서독 왕래와 접촉, 교류와 협력, 이산가족의 상봉뿐만 아니라 재결합 등을 실현하여 분단으로 인한 양측 시민들의 불편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동독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고 우식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것입니다. 동독 시민들은 동권의 변화의 바람이 불어올 때 평화적인 비폭력 시민 혁명을 통해서 공산 정권을 무너뜨리고 동독의 새 정부와 서독이 통일에 합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서독이 힘을 합쳐서 독일을 점령하고 있었던 전승 4개국과 협상을 통해서 평화 통일을 성취하게 된 것입니다. 독일 통일을 흡수 통일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흡수 통일이 아닙니다. 독일 사람들한테 독일이 흡수 통일이라 그러면 대단히 모욕감을 느끼고 반발합니다.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하여 변화를 추구한 서독의 동방 정책이 낳은 합의에 의한 평화 통일인 것입니다. 양적 변화가 축적되어서 질적 변화를 초래한 것입니다. 중국과 대만의 사례도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대만은 10여 년간 서로 전쟁도 하고 서로 공산당과 국민당이 전쟁도 하고 서로 다른 체제를 유지하며 정치 군사적으로 대처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대만은 서로의 차이점은 제쳐두고 공동 이익을 추구하는
구동존의의 정신, 구동존의의 정신에 기초하여 경제를 우선하는 실용주의로 지난 8년 동안 양안 관계가 눈부시게 발전해 왔습니다. 몇 가지 통계를 들면은 경제 협력 활성화로 양안 관계는 8년 전에 한 주일에 30편씩의 정기 항공 노선이 개설되었는데 지금은 840편이 중국 54개 도시와 대만 10개 도시를 연결 운항하고 있습니다. 왕래 인원이 재작년 통계입니다마는 900만 명을 넘고 있습니다. 우편, 전화, 송금 등이 자유로우며 8만 개의 대만 기업이 중국에 진출해 있고 중국에 아야 살고 있는 상주하는 대만 사람이 200만 명을 넘는다고 합니다. 유학생 수도 증가 추세이고 양안 결혼도 대만 사람과 중국 본토 사람의 결혼도 37만 건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통일이 안 돼서도 통일된 것과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정치적 통일이 어려운 상황에서 중국과 대만은 정치보다는 경제를 우선하여 경제 공동체를 형성, 공동 번영을 추구하는 등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며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통일해야 될 것인가 하는 힌트를 여기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도 국내의 정세가 지금 한국의 정책 통일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슬기로운 방책은 북한의 붕괴와 흡수통일의 환상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동서독일이 그러했듯이 우선 남북이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며 정치적으로는 통일되지 않았지만은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된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하는 것이 옳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완전 통일을 지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세력의 지지와 협력도 얻어 나가는 것입니다. 물론 평화 통일은 갑자기 이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점진적, 단계적으로 이룩해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일은 과정이다 고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우리가 달성할 목표인 동시에 과정인 것입니다. 노태우, 김대중, 노무현 정부는 포용 정책을 통해서 남북이 화해 협력하며 변화를 도모하고 평화를 만들어 사실상의 통일 상황부터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모두 중단돼 버렸습니다만은 사실상의 통일 상황을 실현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남북관계부터 개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북관계 개선이 한반도 문제 해결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3년 동안 북한 핵 문제가 남북관계의 걸림돌로 작용했죠. 북한 핵무장은 결코 용납될 수 없으며 한반도는 반드시 비핵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북한 핵을 폐기할 것인가 하는 것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서 2005년에 미국과 남북한을 포함한 6개 나라들이 합의한 대로 북한은 핵을 폐기하고 그 대신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관계를 정상화하고 한반도의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해서 평화와 안정을 보장해서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실천될 때에 핵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합의에서 함축하는 것이 뭔가 하면은 북한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의 적대 관계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미국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 능력은 계속 향상돼서 지금은 이제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그동안에는 핵폭탄 실험도 하고 미사일도 실험을 했는데 이제는 그 핵폭탄을 소형화 경량화해서 미사일에 연결시켜서 미사일에 장착해서 장착한 것이 핵무기입니다. 그래서 핵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단계에 들어갔다. 이제 진짜 핵무기를 가질 수 있는 단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대북정책 조장관을 지낸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압박과 제재로 일관한 부시와 오바마 정부의 대북 정책은 실패했다. 북한 핵무기 개발을 포기시키기에는 이제는 너무도 늦었다. 상황이 달라졌다. 그래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을 추구해야만 한다. 이제는 핵 폐기하라고 그러기보다는 북한이 더 이상 핵무기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핵활동을 스톱시키고 동결시키고 비확산을 목표로 하는 협상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정상화의 목표를 달성해야 된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 보고만 그럴 것이 아니라 북한이 요구하는 것도 들어줘야 될 것이다. 그것은 북한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는 조치, 즉 북한이 요구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감축 또는 중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 미국의 뉴욕타임즈나 워싱턴 포스트 또는 여러 전문가들이 계속 문제로 제기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다 듣고 얘기하시오. 다 듣고 얘기하세요. 이건 내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 국방장관 지낸 사람이 해결 방안이 이렇다 하는 것을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신문에도 그래. 저기 그 생각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지금 13년 동안 북한 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전 국방장관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걸 소개해 드렸습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그래서 북한 핵 문제는 미국 관계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가 구축될 때까지 빨리 되면 좋겠는데 장기적인 과제로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밖에 없다는 냉엄한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핵부터 폐기하고 남북관계는 나중에 개선한다. 이런 접근 방법으로서는 어렵게 돼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핵 문제가 아무리 중요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한반도 문제의 전부가 아닙니다. 북핵 문제는 적대관계의 산물입니다. 적대관계 해소 노력을 경주할 때 북한 핵 문제 해결의 길도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적대관계 해소 노력, 즉 남북관계와 미북관계 개선 노력이 기념합니다. 이와 함께 6자 회담 9.19 공동성명에서 합의한 대로
군사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해 나가야 됩니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야 할 북한을 적이요 악마로 몰아 제재하고 굴복시키려 할 것이 아니라 화해와 교류 협력을 통해서 북한을 평화와 통일의 동반자로 포용하고 핵무기와 미사일이 필요 없도록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강자입니다. 우리는 가진 자입니다. 좀 자신감과 인내심 그리고 아량을 갖고 일관성 있게 북한을 포용하고 잘 관리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은 대결의 대상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입니다. 남북관계 개선 발전시킬 현실적인 방책은 이미 마련되어 있습니다. 지난 4반세기 동안 남북이 지혜를 모아 합의한 3대 합의서, 남북기본합의서, 6.15 남북공동선언, 14 남북정상선언과 6자회담 9.19 공동성명에 제시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합의들을 준수 이행하며 계승 발전시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선 전제 조건 없는 대화부터 시작하여 중단된 남북 접촉과 교류 협력 사업을 재개해야 합니다. 교육, 투자, 남북 왕래와 대북 지원 사항 등을 비롯해서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또한 민간 교류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대북 사업도 활성화해 나가야 합니다. 북한과의 경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있는 한국 경제가 성장 동력을 찾아야 할 것도 북한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전향적인 자세를 나가야 될 것입니다. 통일은 과정입니다. 남북이 서로 오고 가고 돕고 나누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는 통일될 것과 비슷한 사실상의 통일상업도 실현해서 통일지향적인 평화 체제를 구축하고 정치적 완전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평화와 사실상의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새 지도자와 새 정부가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다시 한번 통일 토크쇼의 패널 및 사회자와 참석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평화를 사랑하고 통일을 염원하는 여러분의 의지와 지혜로 다시 평화와 통일의 기운을 일으키게 되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평생을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올곧게 살아오신 임동원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존경의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축사 순서입니다. 예, 한반도의 내일을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을 민주적인 시민으로 또 평화를 사랑하는 평화 시민으로 나아가 세계 속에 당당히 서는 세계 시민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불철주야 애쓰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교육의 희망 이재정 교육감님을 소개합니다. 큰 박수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 교육감 이재정입니다. 네, 조금 전에 우리 임동원 이사장님께서 주신 기조 강연 정말 아주 뜻깊게 가슴으로 잘 들었습니다. 우리 경기도 관내, 특별히 성남시에서 이렇게 통일 토크쇼를 마련해 주신 한반도 평화포럼 그리고 한겨레 통일문화재단 관계자 여러분들께
특별히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 오늘 이 장소를 마련하시고 이 행사를 주관해 주신 이재명 성남시장님과 성남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뜻을 드립니다. 저도 아시는 바와 같이 일찍이 통일부 장관을 역임했는데, 여기 이종석 장관님 바로 후임으로 제가 갔기 때문에 더더욱 이 자리를 같이 하면서 아주 감개무량했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통일에 대한 이해, 통일에 대한 담론,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통일만이 분단과 갈등을 극복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고, 통일만이 한반도의 평화를 이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실 통일이 이루어지면 지금 그렇게 문제가 되는 핵무기나 사드나 이런 게 다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이룰 수 있고, 나아가서 우리 민족이 미래 사회의 중심으로 당당하게 서려면 정말 우리 시민들의 힘으로 통일의 길을 열어가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가 통일은 과정이다, 이렇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통일은 어느 날 문득 갑자기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마치 그것은 낙수가 모여서 큰 바위를 뚫는 것처럼 평화를 염원하고 평화를 위해 노력하고 평화를 지키려는 시민들의 끊임없는 과정이 모여야 비로소 그 기쁨을 맛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요즘같이 남북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대립의 시간이 길어지면서 통일에 대한 당위성마저 잃어가는 세대들이 늘어나고 있어서, 특히 젊은 세대들이 이러한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남에서 열리는 통일 토크쇼야말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여러분들 뿐만이 아니라 경기도의 160만 우리 학생들에게 역시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지혜를 넣어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가 이 한반도 평화 포럼과 함께 경기도 학생들에게, 젊은 미래 세대들에게 정말 어쩌면 과거 세대, 과거 역사에 짓눌려 있지 않고 그들의 그 맑은 눈으로 평화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반도 평화 포럼과 경기도교육청,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강원교육청이 함께 힘을 모아서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평화시민으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냐는 교과서도 지금 새롭게 만들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이 자리에서 지난 10년간 남북관계의 여러 과정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성찰하면서 차기 정부의 과제, 향후 통일 정책의 새로운 방향 등을 새롭게 심도 있게 토의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또 출발점을 마련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실 말씀하시는 우리 정세현 전 장관님이나 이종석 장관님이나 이 분야에는 통일 행정가로서 뿐만 아니고 실제로 통일에 관련된 학문에 탁월한 학자로서의 역량을 갖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늘 아마도 최고의 좋은 지혜를 우리에게 전해줄 거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우리 이재명 시장님의 그 식견과 이 결단, 그리고 내일을 내다보는 이런 어떤 지혜가 오늘 우리들에게 새로운 길을 만들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아무쪼록 이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뜻을 모으고 의지를 모아서 새로운 통일의 희망을 만들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